이거 쓰시면 진짜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 진짜 개사기템이거든요. 진짜 내가 진짜 사용을 안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용을 하나 다 최소 몇 달 이상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성 피부라면 올영에서 꼭 사야 되는 8가지 알아왔어요. 추가로 제품부터 사용법까지 관리법을 그냥 싹 다 정리해놨거든요. 이 스크립트 양 보이시죠? 와 진짜 제가 스크립트도 이만큼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이 촬영이 벌써 4번째입니다. 마이크 사가지고 이게 처음 해봤는데 소리가 안 들어가고 뭐 각도가 잘못 세팅되고 뭐 이것저것 이 4번째 촬영인데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엔간하면 한 번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이랑 사용법만 들으시겠다 그러면 여기로 가시면 돼요.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내추럴 본 그냥 건성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에스테틱에 가서도 그냥 딱 보기 얼굴에 수분감이 부족하다고 바로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저는 건성의 삶은 20년 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심할 때는 피부가 쩍쩍 갈라지면서 따갑기까지 한 좀 뭐 거의 피부 가뭄인간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딱 하나 좋았던 거는 남들 사춘기 때 여드름 가지고 고민할 때 저는 그런 고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허옇게 트고 각질 일어나고 당기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추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면은 얼굴이 촌병 걸린 거 마냥 빨개지고 술 조금만 먹어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지속되면은 심하면 따갑고 가렵기까지 했었어요. 건성 피부님들 진짜 격공하면서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이 악건성, 건성 이런 분들이 스킨케어 제품 고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무슨 괜찮은 것만 막 발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각질이 쉽게 뜨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품을 발라도 흡수가 안 되고 이게 다 뱉어내버리니까 뭘 발라도 그렇게 유의미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좀 건조하고 당기는 게 무엇이 그래 큰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얼굴이 건조하고 각질이 뜨는 걸로만 끝나면은 건성 스마프 영화에 누나 애들이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방치하다 보면은 얼굴 피부가 갈라지면서 따갑고 장벽도 다 망가지고 또 이게 방치돼서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바로 노화가 남들보다 빨리 온다는 겁니다. 얼굴이 빨리 늙어요. 주름 같은 것도 생기고 기미 잡티 이런 것도 쉽게 생기고 이게 바로 건성 피부가 앞으로 맞이하고 고민할 평생의 난관인 거예요. 이제 무엇이가 그래 큰 문제인지 다 감이 오시죠? 하지만 그렇게 딱히 크게 고민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 만나셨고 이 영상 클릭하셨잖아요. 이에 맞춰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기급 제품 관리법 이런 걸 싹 다 정리해놨거든요. 이런 동상 또 어디 있습니까? 에? 빨리 구독받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알겠죠? 뭐 장사 원데이 투데이 합니까? 아직 안 누른 거 다 압니다. 진짜 이번에 지금 마지막 기회다. 진짜 지금 눌러주세요. 진짜 눌렀다고 생각하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성 딱 맞춤 관리 꿀팁 지금 시작합니다. 자, 클렌징부터 들어갈 건데 건성 피부는 기본적으로 피부에 유분이든 수분이든 모든 게 다 부족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세안 시에도 보습을 잃지 않도록 촉촉하게 세안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클렌징 밀크나 밤, 로션 이런 것들이 보통 순하고 보습감도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자극 제품에다가 세정력 괜찮은 애들로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을 애용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식히는 거나 발리는 거나 세정력이나 그냥 밸런스도 딱 좋고 순한 제품이라서 저는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세안 전에는 손을 제일 먼저 씻어주셔야 돼요. 뭐 바닐라 콜을 쓰든 무슨 똥을 쓰든 뭐 뭘 쓰든 간에 손 더러운데 세안하면 말짱꽝이에요. 오히려 피부에 더 안 좋으니까 무조건 손 먼저 씻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쉬야한 손으로 바로 세안하시는 분들 진짜 맞아 죽습니다. 요물에 수파출러로 떠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질러주고 물 조금만 묻혀서 얼굴에 문질러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허옇게 허연 국물 나오죠? 이건 유화 과정이라는 건데 이 과정을 꼭 해주셔야 돼요. 유화 과정은 물이 닿으면 오일 입자가 쪼개지면서 기존보다 더 미세해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피부 속 노폐물까지 싹 다 말끔하게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꼭 해주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이후에는 물 묻혀서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밤을 추천드리면 달리는 댓글들이 아니 밤은 오일을 굳혀둔 것 뿐인데 그냥 오일 써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굳이 밤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우선은 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제품이라서도 있고 오일에 비해서 자극이 좀 적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건성 형아애들은 대부분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은 피부 장벽이 다 빠지니까 좀 순한 제품들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냥 추천드리는 거지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 피부에 사용해 보시고 오일이 더 맞다, 밀크가 더 맞다, 로션이 더 맞다, 젤이 더 맞다 하시면 그냥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그래 건성 피부들이 피부가 얇고 예민하다면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중 세안하면 좀 많이 자극적이지 않을까? 클렌징 밤만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드시는 똘똘이 스마프 형아의 누나애들 있죠. 역시 요즘은 그냥 다들 똑띠라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 중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이중세안이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클렌징 밤만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크림이나 톤업 크림 혹은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꼭 이중세안을 추천드려요. 건성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 클렌징 밤 같은 경우는 오일 성분이 많아서 잘 헹궈주지 못하면 피부에 오일기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일기가 모공을 막거나 피지랑 결합해가지고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걸 정말 잘 헹궈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톤업 크림, 선크림, 메이크업까지 하신 분들은 꼭 이중세안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민한 피부에는 굉장히 큰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고르고 또 골라서 또 6개월 이상 실사용을 해보고 나서 추천드리는 순하디 순한 클렌징 폼을 가지고 왔거든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이랑 실리실산 병풀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고 피부 진정을 도와주는 그런 클렌징 폼이에요. 제가 후기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피부가 엄청 예민하신 분들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었던 그런 폼 클렌징이라서 직접 구매해보고 사용해봤거든요. 이거는 한번 믿고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산성 클렌징 폼은 그 거품 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거품 안 나는 거 쓰기 싫단 말이야. 이런 나약한 생각하시는 투더리 스마프 형아의 누나애들 있죠. 거품이 이래 많이 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거품 풍성한 거 좋아하시면은 다이소에서 그냥 1,000원 주고 거품기 사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네? 핑계입니다. 이걸로 거품을 내주고 거품으로 세안하듯이 사사살 롤링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 잘 헹궈 주시면 돼요. 특히 이마 이쪽 부분, 그리고 턱 쪽 부분, 이 귀 뒤쪽 부분, 이쪽을 잘 신경 써서 헹궈 주셔야 여드름이 안 올라옵니다. 아시겠죠? 제가 클렌징 밤이랑 폼 사용해라, 이렇게 2개 사용해라고 말씀드렸다고 극단적으로 바로 클렌징 오일 그냥 갖다 버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없으시죠? 진한 메이크업은 아무래도 밤이나 밀크 이런 종류로 다 지우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분적으로 메이크업 리무버나 클렌징 오일을 좀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진한 메이크업을 딱히 하지 않으니까 이거 추천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올영알바 하면서 직원 누님들한테 좀 귀동냥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폰즈 리베나이 리무버랑 클렌징 오일은 비페스타 클렌징 오일이랑 뭐 이거는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거는 아니니까 클렌징에서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건성 피부는 건조해지기 시작하면은 각질이 희게 뜨는 경우가 많죠. 근데 막 이거 보기 싫다고 막 각질 제거하겠다고 막 필링도 하고 막 서커럽도 문대고 막 심한 경우는 막 때밀이 수건 갖고 막 하고 진짜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성 피부는 피부가 좀 얇고 예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다가 과하게 이렇게 자극을 더 준다고 그 미친 짓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피부 부수는 짓이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근데 또 이 각질 제거 없이는 뭔가를 때려 넣어줘 봐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흡수를 못 시켜요. 그럼 어쩌라고? 이런 생각하시면서 화내지 마시고 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는 토너를 사용해가지고 순하게 좀 각질을 쫙 붙여주거나 제거를 해주거나 한 번씩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토너로 이렇게 닦아주면서 각질 제거를 하는 방향, 이런 방향을 추천을 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또 에스테틱에 가서 배운 거는 효소 클렌저를 사용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2-3주에 한 번씩 이라고 하는데 2-3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매월 1일, 매월 말일에는 내가 한 번씩 효소 각질 제거제를 통해서 순하게 각질 제거를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효소 각질 제거제는 시중에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요 제품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효소 클렌저는 다양하게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드릴 순 없지만 한번 참고해서 사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해도 귀찮은 이 세안을 잘 끝내고 넘어오셨습니다. 이제는 스킨케어로 좋은 성분들을 막 다 때려 박아 넣어줄 그 차례겠죠. 이 스킨케어 제품들도 제가 막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최적화된 제품으로 든든하게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막 쓰지 마시고 계절별, 아침, 저녁별로 어떻게 쓰는지까지 낭낭하게 준비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장담컨대 효과가 다를 겁니다. 우선 제일 먼저 발라줄 토너를 2가지를 준비해줬어요. 바로 라운드랩 독도 토너예요. 이 토너는 진짜 순하고 매끈하게 각질을 싹 제거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 쓰다가 한 이만큼 썼거든요. 또 엄마 드렸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엄마도 지금 이거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산성 토너라서 pH를 조절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기도 하고 수분을 유지 보강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악건성 스마프 형아의 누나애들은 평소에 닥토보다는 흡토나 팩토를 저는 더 추천드려요. 가끔 하는 닥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질 제거를 해줄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닥토 같은 경우는 대체로 피부가 얇고 예민한 건성 피부들한테 장벽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데뷔 전시 포서터 알파 쿨링 패드예요. 전날 진한 메이크업으로 지치고 예민해진 피부에 사용해주시면 마치 빵입니다. 열감 해소부터 시작해서 진정이랑 수분 케어까지 싹 다 효과 좋은 제품이라 그래요. 특히나 여름에 예민해서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나 겨울에 춥고 건조한 밖에 있다가 히터 있는 실내로 왔다 갔다 좀 많이 해서 예민해진 피부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팩을 해주면 막 쿨링감이 막 세계 끝까지 지구끝까지 우주끝까지 막 쫙 하는 겁니다. 패드가 쉽게 마르지도 않고 얇아가지고 피부에도 쫙 잘 붙어있고 원단이 부드러워서 더 순하게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건 제가 사용해보고 말씀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뷰티 회사 직원분이 직접 사용해보고 말씀해주신 후기니까 믿을만 하겠죠. 거기다가 이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님들도 메이크업 전에 사용할 정도로 효과가 좋은 제품이라서 진짜 완전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겨울철에 5분에서 10분 가량은 해주는 게 좋은데 아침에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최소 1분 조금 느긋하게 한다고 지각하거나 지각하지 않거나 결정되진 않잖아요. 그리고 1분만 좀 일찍 일어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만 피부 위해서 1분만 일찍 일어나셔서 팩도 1분 정도만 좀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진짜 이거 피부 약간 건성분들한테 완전 맞춤인 그런 제품들이에요. 에? 그냥 막 고민 말고 이거 사실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게 광고네 뭐네 엄청 댓글로 뭐라 할 텐데 진짜 내 광고라도 받았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은데 진짜로 내가 진짜 연락을 한번 좀 주면 좋을 게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넘기실 분들은 여기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에스테틱을 가서 추천받은 제품인데 스킨 부스터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게 속건조부터 시작해서 앰플 흡수도 도와주고 모공 수축, 재생 효과, 피부결 개선까지 완전 싹 다 이제 잡아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제가 효과를 완전 드라마틱하게 본 제품들만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건 선택사항으로 넣었는데 이건 에스테틱 사장님께서도 추천해주신 제품이니까 욕심이 좀 있다 하시면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사용해보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에스테틱에서 이 제품을 추천한 건 아니고 스킨 부스터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제품 보내드리면서 이 제품도 괜찮을까요? 하니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성분도 괜찮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실 때 좀 주의할 점은 뾰루지 같은 게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좀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제품이 함량이 고함량인 제품이라서 피부가 다 먹지 못하고 이렇게 토해낼 수 있다. 근데 제 피부가 지금 여드름이 그렇게 나지 않은 피부라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제품이라서 이거 사용하실 때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우리 가뭄인간 형아의 누나애들 트러블은 막 걱정이 없어요. 근데 반대로 뭐가 빨리 온다고? 기미, 잡티, 주름 같은 노화가 빨리 온다고요. 그래서 노화를 늦추기에 좋은 수분 앰플이랑 기능성 앰플 이렇게 하나씩 각각 준비해봤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지신 민감성 피부 형아의 누나애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우선 피부를 일단 먼저 진정시켜 주신 이후에 기능성 앰플을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기능성 앰플 같은 것도 엄청 순한 걸로 선별한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민감한 피부를 잘 회복해 주시고 난 뒤에 기능성 앰플이랑 수분 앰플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피부에 수분을 잘 먹여주기 위한 앰플은 이겁니다. 올영 세일 영상에서도 언급드리고 저번 여드름 영상에서도 언급드리고 수분 영상에서도 언급드리고 뭐 앰플이란 앰플 나오는 자리면 내가 다 이거 추천드린단 말이죠. 지겨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니 자꾸 이거 추천하는데 니 알아보기 귀찮고 공부하기 귀찮아갖고 제품 돌려받기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전부터 이 제품을 계속 추천드린 이유가 뭐였죠? 히알루론산이라는 애가 있고 이 히알루론산이라는 애는 본인 덩치의 1000배가 되는 수분을 이렇게 쫙 끌어당길 수 있는 성분이다. 이 제품에는 이런 히알루론산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게 이 제품 추천의 요점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건성 악건성에 필요한 건 뭐다? 수분이랑 보습이다. 히알루론산이 뭐 한다? 수분 끌어당긴다. 보습 잘 해준다. 결론적으로 뭐다? 건성 스마프 형아의 누나애들께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드린다는 겁니다. 이건 속당김이나 부석한 피부들, 그런 피부들을 싹 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완전 강추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진짜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는 기능성 앰플이에요. 노화와 관련된 순한 제품이면 아무거나 사용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제품입니다. 이건 올영에 따로 입점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냥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라서 한번 끼워 넣어봤어요. 얘는 미백이랑 잡티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세럼인데 피부가 얇고 예민하신 분들, 기능
기능성 제품을 좀 쓰다 보면은 더 건조해진다거나 이게 반복되는 걸 참고 사용하다 보면은 따갑기까지 한 그런 경우들 많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단점 같은 거를 싹 보완해가지고 나온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영이 입점해 있진 않지만 굳이 가지고 와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발라보면 느끼시겠지만 오히려 피부가 더 촉촉해지는 느낌이고 자극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이 앰플을 거의 매일 바르고 있는데 따갑거나 열감이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앰플은 따로 사용법이랄 거는 없고 서포이드로 떠가지고 얼굴에 도포해 주신 뒤에 피부 결 따라서 펴주시면 돼요. 이후 톡톡톡 두들겨서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피부 결 따라서 발라주시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피부 결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앰플 올려놨죠? 이거를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중은 가로, 턱은 세로, 그리고 이쪽 턱은 위로 올려주면서 이렇게 결 따라 발라주시면 되고, 이마는 어떻게 써요? 이마도 똑같이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잘 두들겨 주셔서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여름처럼 그래도 건성 피부에 피지가 좀 분비되는 이런 시기에는 앰플까지만 바르시고 끝내셔도 되지만 환절기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앰플까지만 바르면 피부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죠? 이럴 때는 꼭 크림까지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수분 크림은 요 놈입니다. 이게 제품은 엄청 실이순한데 보습의 노화 방지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발리는 건 엄청 촉촉하게 발리고 흡수는 엄청나게 빠르게 되면서 마무리감 막 산뜻하더라고요. 전날 이거 두세 겹 정도 레이어드 해놓고 주무시고 다음날 메이크업 한번 해보세요. 막 얼굴 촉촉하게 찌깁니다 진짜로. 두 번째로 추천드릴 제품은 완전 겨울에 사용해주시면 좋은 제품입니다. 라운드랩 약콩 판테놀 크림이에요. 이건 벌써 앞전에 쇼츠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크림인데 이 크림을 왜 추천드리냐? 건성은 피부에 수분만 부족한 게 아니고 유분도 부족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과장 좀 못해가지고 그냥 막 얼굴에 있어야 될 거 없어야 될 거 그냥 싹 다 없는 그런 피부입니다. 그냥 얼굴에 뭐가 없어요 그냥. 아니 없어요 그냥. 그래서 겨울철에는 유분 코팅 하나 쫙 씌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들을 건성님들께 추천드리는 거예요. 피부 장벽부터 보습, 피부 결, 각질을 한 번에 케어해 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꾸덕한 크림만 바르면 여드름이 올라온다, 좁쌀 여드름이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좀 묽은 크림이랑 섞어 쓰셔도 괜찮고 이걸 꼭 단독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은 손등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크림을 퍼뜨려 준 뒤에 얼굴에 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얇게 올리는 거를 2번, 3번 정도 레이어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에 관련돼서는 제가 쇼츠도 하나 찍어놨거든요. 그 쇼츠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뒀으니까 어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년 365일 발라줘야 되는 그런 선크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거 참 많은데 저는 이 제품 요거 추천드립니다. 예, 뭐 국민 선크림이기도 하고요. 국민 선크림이 된 이유가 어떤 피부에 올려도 다 괜찮으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선크림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건성 피부 경화의 누나애들은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순한 선크림을 써야 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우리 휴대폰 보고 노트북 보고 타블렛 PC 보고 있잖아요. 그 블루라이트까지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선크림도 짜서 너무 그냥 막 바르고 굵게 바르지 마시고 얇게 피부 결 따라서 슥슥 이렇게 살살살살 발라주시거나 두드려가며 그렇게 좀 발라주시는 게 좋고, 얇게 2-3겹 정도를 발라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품 추천드리는 거, 그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 이렇게 2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쓰시면 진짜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긴 해요. 이게 진짜 개사기템이거든요. 진짜 내가 사용을 안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용을 하나 다 최소 몇 달 이상 사용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놈들을 아침 저녁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절별 아침 저녁별을 분류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모든 스킨케어는 바르고 다운 5초 이렇게 촥촥촥촥촥 이렇게 바르시면 아무리 좋은 제품의 엄마가 와서 때려 발라줘도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 20초 정도, 제품의 70에서 80% 이상은 어느 정도 흡수를 시켜주시고 난 뒤에 다음 제품을 추가로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여름에는 날씨가 더워서 그래도 건성 피부에서는 어느 정도 유분기가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많이 올라오는 건 아니고 환절기나 한겨울에 비해서 좀 더 올라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유분 막 코팅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한 그런 계절이죠. 빠져나간 수분을 잡아주는 거, 자외선으로 예민해지고 열받은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줄 수 있는 게 수분 보충이거든요. 이 수분 보충만 잘 해주면 되는 그런 계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전에는 토너 발라주시고 수분 앰플, 선크림 발라주시면 되고, 저녁에는 패드에 수분 앰플 발라주시고 기능성 앰플 발라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수분크림은 바르면 안 돼? 이런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 수분크림 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수분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지 않았을 때 얼굴이 뻑뻑하고 건조함이 느껴지신다면 수분크림을 발라주셔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얼굴에 유분감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수분크림의 양을 잘 조절을 해주셔서 얼굴에 발라주시는 게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기능성 앰플은 왜 밤에만 바르냐? 간혹 가다가 이 기능성 앰플을 바르고 나서 들뜨거나 밀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후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바르고 나서도 메이크업이 따로 들뜨거나 밀리지 않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다 발라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낮에는 토너를 두들기고 나서 흡수된 다음에 두세 겹 정도 더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녁에는 촥촥촥 붙여가지고 팩토를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봄, 가을 환절기에는 여름과는 다르게 피부의 유분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크림 종류가 필수로 들어가야겠죠. 오전에는 토너, 수분 앰플, 기능성 앰플, 수분크림, 선크림. 저녁에는 패드, 수분 앰플, 기능성 앰플, 수분크림. 날씨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니까 수분 앰플의 양을 추가로 한 펌프 정도 늘려서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겨울이 되고 나면 이제 피부가 슬슬 건조함을 감당을 못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수분을 앞에서 많이 먹여주고 이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유분 막 코팅까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 저녁은 선크림의 유무 차이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얼굴에 10분 정도 팩토 해주시고요. 수분 앰플, 기능성 앰플, 수분크림, 장벽 크림 발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신 가뭄인간 형아의 누나애들은 이거를 2번, 3번, 4번 돌려보시면서 꼭꼭꼭 이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니까 제품을 추천해 드린 것도 추천해 드린 이유가 다 있잖아요. 제가. 그 추천해 드린 이유에 부합하는 제품이면 뭘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숙지하셔가지고 셀프로 본인 피부를 잘 갖고 나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당장 이렇게 건성 피부가 아니라도 지성 피부인 분들도 일단은 저장해서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우리 피부, 얼굴 피부 타입이 지금 지성이면 평생 지성일 것 같고 지금 복합성이면 평생 복합성일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계절 따라 달라지고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서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완전 또 달라져요.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얼굴에 유분기가 점차 줄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굴에 기름기가 촤촤촤촤 흐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상상이 되세요? 적어도 저는 안 되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 모두가 건조해서 걱정할 시기가 언젠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니까 저장해 두시고 2번, 3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처지고 주름 파이고 김이 생기고 이미 이게 진행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홈케어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없어요. 항상 예방이 중요하니까 제발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게 복합성님들, 민감성님들 분들을 위한 영상도 제가 열심히 제작해가지고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열변을 토하면서 영상 만들었으니까 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복합성, 민감성님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진짜 영상을 싹 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오케이? 죽겠다. 건성 피부의 특징은 피부에 수분, 유분 모두 없어가지고 굉장히 건조하다는 거랑 대체로 얇고 예민한 피부가 많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노화가 빨리 오게 돼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번 수분을 유지하고 자극을 최소화하며 세안해주기, 2번 수분 잘 채워주기, 3번 채워준 수분을 잘 가둬주기, 4번 중간중간 기능성 앰플을 추가해주기.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이에 적절한 제품을 추천해드릴게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바닐라코 핑크 클렌징밤, 에이프릴 섞인 당근 클렌징밤, 아비브 초록 클렌징 폼, 라운드랩 독도 토너, 젤퓨전 C 퍼서
컴포트 알바 쿨링 패드, 고수아렉서 서킨 부스터, 나유미시서 앰플, 오우즈너리 화이트 건세럼, 나유미시서 크림, 라운드랩 약콩 판테놀 크림,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계절별 시간대별 스킨케어 순서는 여름 오전에는 토너 수분 앰플 선크림, 여름 저녁에는 패드 수분 앰플 기능성 앰플, 환절기 오전에는 토너 수분 앰플 기능성 앰플 수분 크림 선크림, 저녁에는 패드 수분 앰플 기능성 앰플 수분 크림. 겨울에는 아침 저녁에 선크림만 차이가 있어요. 패드 얼굴에 10분 정도 도포해주고 수분 앰플 기능성 앰플 수분 크림 베리어 크림. 건성 친구들도 잘 봐야겠지만은 지성 스마프들도 결국에 늙으면은 노화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팁이니까는 잘 저장해 두시길 바래요. 진짜 끝. 구독!